반갑습니다. 이 선재 한옥입니다. 공사를 이제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만 이제 책임다. 이 편수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도행판을 하나 그리게 되는데 이 판때기 하나를 이제 이 도행판이라 그래요. 도행. 도는 이제 그림을 얘기하는 거고 행은 이제 갈행자 쓰는데 이제 어디 이제 행자 자체가 보면은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이제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행 자체에 이제 사거리에서 어느 쪽 방향으로 갈 거냐 그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데 이런 이제 판을 이제 그려요. 그리면서 얘를 이제 도형판이라 하기도 하고 뭐 양판이라고도 하고 뭐 펼쳐놨다 해서 좌판이라고도 이제 얘기하는 건 이제 이 단어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요 도형판에 대해서 제가 하는 방법, 제가 하는 이제 원리, 그다음에 제가 하는 원칙에 대해서 좀 더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일단 이제 그림을 이번에 이제 공사하는 이제 집인데 공사하려는 집인데 요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면 이 그림 이제 도형판을 그리게 되면 이제 전통 건축 자체가 이 동양 철학을 그대로 이렇게 이 동양 철학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림 그릴 때 항상 이 원칙이 있거든요. 원칙이 있는데 이제 항상 이 남쪽이라는 게 정면을 얘기하죠. 정면을 얘기하는 건데 앞쪽을 얘기하는데 남쪽 방향으로 기준을 매겨요. 그래서 항상 보면 전통 건축 자체가 보면 이 정중앙 이 가운데를 이제 중요시하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저만 알아보면 되니까 뭐 제 나름대로 기준을 매긴 거지만 이게 이제 본체고 여기 이제 달아내는 거고 옆에 달아내는 거고 옆에 달아내는 거고 이제 달아내는 게 많죠. 달아내는 게 많은데 이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이제 땅이 이제 좁으니까 이 땅에 맞춰서 이제 하려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제 많지 않았죠. 많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땅에 이제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 집 같은 경우는 집을 네 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철학적으로 그다음에 집짓는 원리로 이렇게 개선을 하면 이 본체를 한 채로 보고 여기 달아야 하는 데를 또 한 채로 보고 이쪽에 조금 달아내는 걸 또 한 채로 보고 이쪽에 또 달아내는 걸 한 채로 보고 이 네 채의 개념으로 이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이 한 채, 우리는 이제 전통 건축은 한 곳에다 이렇게 다 밀어넣는 게 아니고 그 철학 자체도 그렇고 건축 자체도 그렇고 하나의 채와 채끼리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요. 그런 식으로 집을 지어야 되고 그래야 원리에 맞고 그래요. 그리고 한 채 한 채 기준을 매겨야 하자율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기역자집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역자집은 두 채로 보는 거예요. 이 건물 가운데 건물 하나 따라 있고 달아내는 부분 이렇게 하나 삐쭉 나온 부분은 또 하나로 보고 그리고 디귿자집이면은 세 채로 보는 거죠. 개념 자체가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게 일을 진행을 해 나가야 일이 수월하고 이게 순서에 맞아요. 이게 순서.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전통 건축 자체는 그 가운데 이 중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 중에서 가운데서 모든 게 이제 뻗어나가는 그런 이치예요. 철학도 그렇고 전통 건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가운데 중을 중요시해서 여기서 어디를 바라보냐, 어디를 등을 졌냐, 이런 기준을 어디가 좌측이냐, 어디가 우측이냐, 이걸 기준을 매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정면으로 봤을 때 좌측이면 이쪽이 되는 거예요. 우측은 이쪽이 되는 거고. 그래서 좌는 양이라 하고 우는 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좌측부터 1번을 매기는데 1, 2, 3, 4, 5, 6 이렇게 매기는데 요거는 보면 이 원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야 되는 이 원리가 이 나무의 성질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가야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좌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가야 이게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 나무의 식종 자체가 보면 소나무를 쓰는데 소나무가
이게 보면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 돌아가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 집도 이렇게 져야 나무의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이런 부분은 이음과 이 맞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때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번호를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써야, 그리고 집도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면 가운데부터 이렇게, 옛날에는 그랬겠지. 옛날에는 가운데부터 이렇게 뻗어나가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게 좌우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이렇게 팽창하는 그런 구조를 가졌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장도 발달하고 장비도 발달하고 모든 게 이제 발달하면서 그런 게 이제 그런 원리가 이제 다 사장이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좌에서부터 이렇게 가야 이게 문제가 안 생기죠. 이게 이제 수월하죠. 그래서 번호도 이렇게 매기는 건데, 그런 원리로 이렇게 매기는 건데, 번호를 매길 때는 이제 번호를, 이게 이제 제가 숫자를 보면은 이 위치가 중요해요. 번호의 위치가. 번호의 위치가 얘가 이제 동그라미가 이제 기둥인데 원기둥이라는 거죠. 네모는 이제 네모 각기둥이라는 거고, 번호를 요 안쪽으로 쓰거든요. 안쪽으로 4번, 얘 5번, 6번, 7번, 얘는 8번 이렇게 9번, 10번 이런 식으로 써야 되거든요. 번호를. 이 번호를 이렇게 도형판을 그릴 때 번호를 이렇게 쓰는 이유는 얘 이 번호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이 좌와 우를 또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양 철학 자체가 보면 이 모든 거를 하나의 이제 이 전체 사물을 하나의 사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 안으로 또 들어가면 또 개별 사물이 다 있기 때문에 이 하나를 만들 때는 이 하나를 전체 사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입장에서는 이걸 전체 사물로 하나로 갖다가 나중에 이제 이 하나의 나무를 심어갈 때 얘 하나를 전체 사물로 보고, 그 전체 이 하나의 사물을 가지고 또 음양을 구분을 하거든요. 좌와 우를 구분하고, 그런 철학적인 게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얘가 집은 처음에 하나 둘 셋 네 채라고 이렇게 판단하지만 이거를 한 덩어리로 보는 거고, 이게 또 깊숙이 들어가면 얘를 하나의 개체로 이렇게 보는 건데, 얘를 가지고 번호를 매기는 건 얘를 가지고 기준을 매길 때 이 번호를 가지고 이쪽을 좌로 보고 이쪽을 우로 보기 위해서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호도 쓸 때 이쪽 안쪽 방향, 기둥의 이 안쪽 방향에다 번호를 쓰는 거예요. 2번이면 얘 기둥이 2번에다가 쓰고 이쪽을 좌, 이쪽을 우. 이 좌우를 매기는 거는 이제 도내기라고 하죠. 이제 그 우리 목소리는 잘 알겠지만, 이제 홈을 팔 때 좌는 이제 양이라 그래요. 좌는 양. 양은 홀수예요. 1, 3, 5, 7, 9에서 홀수고, 또 우는 음이에요. 음이라서 2, 4, 6, 8, 10 음인데, 그래서 이쪽을 양이라 해서 1, 한 치, 두 치 하잖아요. 도내기 할 때. 이쪽을 한 치, 이쪽을 두 치. 그래서 이쪽을 양, 이쪽을 이런 구분을 매겨요. 왜냐면은 이쪽을 한 칩하고 이쪽을 두 칩해야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위치인데, 그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힘을 쓸 때 유리하고, 나무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나무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지만 얘가 나타날 때는 이쪽으로 돌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역으로 이렇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들어가야 힘을 쓸 때도 유리하지만 나무에 돌아가는 성질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호를 안에다 쓰는 이유는 나무의 좌우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좌와 우. 그래서 그런 원리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번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도형판을 이제 일일이 설명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고, 그냥 제가 이제 쓰는 여기에다가 저는 이제 웬만한 모든 걸 이렇게 다 담아 놓으려고 하거든요. 여기다가. 왜냐면 도면 자체가 종이 도면이라서 좀 이제 항상 갖고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보기도 불편하고 하니까 여기다 모든 걸 담아 놓으려고 하는데, 이런 이제 원리로 이제, 한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뭐 또 다른 분하고 좀 다르게 하는 거는 뭐 없어요. 예전에는 도형판을 이제 그려놓고
이제 부제명을 이제 다 써놓고 이제 동그라미, 네모, 세모로 해서 뭐 창방은 동그라미, 도리는 동그라미, 창방은 세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침범할 때마다 이렇게 여기 동그라미 쓰고 네모 쓰고 세모 쓰고 뭐 이렇게 예전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죠. 예전에는 그렇게 했던 이유는 공사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제 까먹는 게 워낙 많아지는 거죠. 이게 했는데도 안 했는지 깜빡깜빡하고 공사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이제 그런 거 잘 안 하는 이유가 기계가 발달하고 연장이 발달하면서 공사 기간이 굉장히 짧게 움직이다 보니까 굳이 그걸 일일이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제재 기술도 발달했기 때문에 그냥 몇 번 해보면 그렇게 할 필요성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제 이거 색깔을 좀 이렇게 달리하는 이유는 얘는 이제 중뚜리 쪽이고 얘는 이제 종뚜리 쪽인데 이 색깔을 달리하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해야 나중에 이제 그 불이나 장애도 글씨를 쓸 때 번호 매길 때 얘는 파란 매직으로 쓰고 얘는 빨간 매직으로 써야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가서 집을 짤 때 눈에 이제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검은색, 이 중뚜리 쪽은 이제 파란색, 이 종뚜리 쪽은 이제 붉은색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이제 나눠놓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하는 뭐 하나의 이제 방법이고 이러한 이제 큰 원리가 있으면 큰 원리에 맞춰서 자기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나가면 그리고 기준을 세워나가는 거지 항상 뭐 딱 이거다 이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철학, 이 전통 원칙 자체도 그렇고 이 전통 철학도 그렇고 항상 기준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가 기준이었지만 이쪽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고 항상 바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목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기준이 내가 배웠던 스승이 모든 게 다 기준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 선생이 이렇게 했다 하면 그게 정답인 줄 알거든요. 그 원리도 모르고 원리만 알면은 그 원리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변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변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원리는 모르고 그냥 주워 들은 거하고 얻기는 뭐 배운 거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하거든요. 제가 일을 해보고 목수랑 이렇게 같이 일을 해보면 그 원리는 없고 그냥 원칙만 고집하는 거예요. 원칙만. 그 원칙을 가장 고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수장제죠. 수장제의 안팎을 구분하는 거. 이게 전통 건축은 기본적으로 이제 위아래 나무를 이렇게 목수가 나무를 하나 딱 놓으면 위아래를 보고 처음에 위아래를 보고 이 등배를 보고 안팎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이 안팎을 기준할 때 보면은 항상 이제 바깥쪽이 이제 물에 강하니까 바깥쪽을 심재를 넣을 거냐 전재를 넣을 거냐 항상 뭐 분쟁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심재를 놔야 된다. 어떤 사람은 전재를 놔야 된다. 근데 기준이 원리에서 나와야 되는데 원리는 없고 기준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좀 많이 잘못됐죠. 나중에 이제 수장제 만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항상 보면 이런 큰 원리는 있는 거고 원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원리는 이 원리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원칙. 그래야 조금 더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도행판 같은 경우는 이렇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